이번에는 힘의 표현과 평형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1번 문제 보면 밑줄 친 힘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힘. 아는 것이 힘이다. 말도 안 되죠. 힘이라고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뭐다?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다. 아침을 걸었더니 힘이 없다. 너무 힘이 들었다. 야구공을 힘을 다해 위로 던져 올렸다. 얘는 운동 상태가 변했겠지. 질량과 무게의 차이를 힘주어 말했다. 얘네들은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아니야.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걸 알 수 있다.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힘이다 라는 거 알면 되겠네. 자, 2번. 과학에서 말하는 힘의 의미로 사용된 것.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하는 거야. 아는 것이 힘이다. 점심을 굶었더니 힘이 없다. 용수철을 느렸더니 뭐다? 모양 변화죠. 모양 변화. 바위를 들어 올리려면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운동 상태 변화죠.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의 의미로 사용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3번. 힘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힘의 단위 뉴턴 사용을 해. 자, 모양이나 운동 상태 빠르기를 변화시킨다.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도 작용한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들 어떤 것들이 있다? 중력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력이라는 것도 있고 전기력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떨어져 있어도 작용을 하는 힘들입니다.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굵기 아니고 뭐로 나타낸다? 길이로 나타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될 거고, 힘의 작용점에 따라 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치? 작용점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 평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굵기가 아니라 길이다 라는 거 알면 되겠네. 자, 4번 문제. 힘의 작용에 대한 거다라는 거.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 변한다. 맞죠? 물체의 빠르기도 변할 수 있고요. 운동 방향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운동 상태 변화라고 얘기를 해. 빠르기랑 방향,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다. 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 힘의 크기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지? 있어. 힘에 의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할 수도 있다. 맞죠? 그래서 볼 수는 없지만 측정은 할 수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5번 문제.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 두 개를 고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용수철을 누르는 건 모양만 변하는 거야. 굴러가는 공을 멈추는 거는 운동 상태만 변하는 거야. 빗면 위로 공이 굴러 내려간 것도 운동 상태만 변하는 거야. 날아오는 축구공을 발로 세게 차면은 축구공이 찌그러졌다가 다시 날아가기 때문에 둘 다 변하는 거. 자동차가 벽과 충돌한 후 찌그러지면서 정지했으니까 모양도 변하고 운동 상태도 변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하고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6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다. 자, 모양만 변하는 것, 운동 상태만 변하는 것,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책상에서 동전을 굴리면 운동 상태만 변해.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누르면 모양만 변할 거고요. 날아오는 공에 유리컵이 깨졌다. 유리컵 깨지는 거 모양이 변한 거죠. 날아오는 축구공을 발로 힘껏 찼다. 힘껏 발로 차는 것은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하는 것.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었다.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을 보면은 자, 모양만 변하는 거는 니은하고 디귿, 운동 상태만 변하는 거는 기역과 미음, 둘 다 변하는 거는 리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7번. 힘과 힘의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힘의 표시. 힘의 3요소는 크기,
방향, 작용선 아니고 작용점이다 라고 돼야 되지. 작용점이야, 작용선 아니야. 힘은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맞죠? 힘의 크기가 같으면 힘의 효과는 항상 같다. 아니죠. 크기가 같다고 해서 방향이라든가 작용점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힘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8번 문제. 힘은 화살표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다. 힘의 표시에 대한 설명 나와 있어. 자, 화살표로 힘의 3요소를 표시합니다. 힘의 크기, 작용점, 방향 표시하지.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 화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될 거고요. 화살표의 시작점이 작용점, 길이가 2배가 되면 힘의 크기도 2배가 된다. 길이가 크기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9번 문제. 힘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요소 모두 표현한 것은, 힘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것은 힘의 3요소 모두 표현된 것을 물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이 다 나타내져야 된다라는 거. 책을 들고 있다. 그러면 얘는 셋 다 없어. 상자를 오른쪽으로 밀었대. 방향만 있는 거지. 방향만 있어. 자, 가방을 20N의 힘으로 잡아당겼대. 20N의 힘으로 잡아당겼다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얘도 힘의 크기만 있는 거야. 그지? 크기만 있는 거. 연직 위로 찼대. 축구공을 연직 위로 찼다. 얘도 방향만 있는 거야. 그지? 용수철 끝에 15N의 힘을 주어 왼쪽으로 당겼다. 끝이니까 작용점, 15N이니까 크기, 왼쪽이니까 방향.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힘을 화살표로 나타냈대. A가 크기, B가 방향, C가 작용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C에 해당하는 거, A가 힘의 크기, B가 힘의 방향, C가 힘의 작용점 되니까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화살표가 나타나는 힘의 방향과 크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0N의 힘이 1cm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cm니까 얼마? 40N이고요. 여기 방위 표시가 있단 말이야. 그지? 방위 표시에서 보면은 북, 남, 동, 서니까 어느 쪽? 북서쪽으로. 방향은 북서쪽이다. 그지? 북서쪽으로 40N이다 라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12번. 어떤 힘을 화살표로 나타냈대? 작용점, 방향, 크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모눈종이 눈금 한 칸은 10N이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40N 되겠다. 그치? 방위 표시 있으니까 오른쪽이니까 동쪽으로 40N.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13번 문제. 10N의 힘을 길이가 2cm인 화살표로 나타냈대. 그러면 20N의 힘은 길이가 몇 cm가 될까? 4cm가 되겠지. 동쪽이니까 오른쪽이 될 거야. 그치? 오른쪽으로 4cm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4번 문제. 그림과 같이 화살표로 나타낸 힘의 크기와 방향을 서술하래. 1cm의 길이의 화살표는 2N이다. 그럼 5cm고 오른쪽이니까 방위 표시 동쪽이다. 그지?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서술해야 되니까 10N 동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지? 10N의 힘이 동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자, 15번 문제. 한 물체에 3N과 2N의 두 힘이 둘 다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데 힘의 방향이 같을 때 두 힘의 합력은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합력의 방향은 오른쪽이 될 거고 크기는 더해주면 되니까 5N 되겠다. 그치? 그래서 오른쪽으로 5N인 5번이 답이 되겠네. 16번. 한 물체에는 왼쪽 방향으로 100N의 힘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자, 합력의 방향이 왼쪽이고요. 합력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이지 반대니까 큰 힘의 방향이고요. 크기는 어떻게 구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일단 봐. 자, 합력의 방향이 왼쪽이니까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N이 큰 힘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자, 크기 구했더니 30N이니까 큰 힘 어떻게 100N에서 작은 힘 얼마 70N을 빼야 되잖아. 얘가 작은 힘이지.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작은 힘이니까 얘가 70N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70N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16번 문제 조금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지. 많이 틀릴 수도 있는 문제 같아. 요렇게 풀어주면 돼. 자, 17번 문제.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500N과 40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방향은 큰 힘의 방향이고 크기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크기잖아. 그래서 큰 힘의 방향이 어디? 왼쪽일 거고요. 두 개 빼면은 100N 되겠지?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18번 문제.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 오른쪽 방향으로 15N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왼쪽 방향의 힘의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하고 있대. 자, 그랬더니 합력 나왔는데 합력 방향은 왼쪽이고요. 크기는 30N이래. 그럼 왼쪽이 어떤 힘이라고? 큰 힘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F가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큰 힘인데 크기가 30N이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니까 30이래. 근데 작은 힘이 얼마야? 15니까 큰 힘은 얼마가 돼? 45N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F의 크기는 45N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됐지? 19번.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 A와 B의 합력의 방향과 크기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B 볼까요? AB 왼쪽 오른쪽이 반대니까 큰 힘의 방향 오른쪽으로 두 개 빼니까 20N 이렇게 될 거야. 자, AB 반대니까 큰 힘 오른쪽으로 두 개 빼니까 20N. 자, 서로 반대니까 큰 힘이 없단 말이야. 그지? 반대고 힘의 크기 같으니까 얘는 합력이 0인 평형 상태야.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정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왼쪽이니까 큰 힘의 방향 오른쪽 두 개 뺀 거 20, 10N 같은 방향이니까 둘 다 오른쪽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지? 오른쪽으로 20. 전부 다 오른쪽으로 20인데 3번만 0 평형이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0번.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세 힘이 작용하고 있대. 그러면 각각 구해주면 돼. 일단 두 힘의 합력부터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왼쪽으로 얼마? 7칸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리고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반대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몇 칸? 얘가 7칸이고 얘가 3칸이니까 4칸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결국 왼쪽으로 될 거고 한 눈금 한 칸이 3N이니까 4칸이니까 12N 되겠지.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21번. 한 물체에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이 평형을 이룬대. 평형을 이루면 힘의 크기는 어떻고? 같고 방향은 반대일 때 평형을 이룬다 라고 했어. 그래서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22번. 앞에 21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지? 두 힘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은 뭐다? 두 힘이 같은 작용선상에 작용해야 되고요. 이거 있어야 돼. 같은 작용선상이 아니면 회전할 수 있단 말이야.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 디귿 때는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아두자.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23번. 그래서 23번 문제를 보면은 요렇게 같은 라인에 이렇게 항상 있단 말이야. 그지?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 한 물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고 있다.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왼쪽으로 4N이면 오른쪽으로 몇 뉴턴? 4N이어야 되잖아.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되니까.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24번. 두 학생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대. 왼쪽 학생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50N이래. 그러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오른쪽 학생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도 얼마여야 된다? 50N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5번.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힘의 평형을 이루지 않는 것은 물었단 말이야. 합력이 0이 되어야지 힘의 평형일 거야. 그래서 1번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니까 평형을 이루는 거 맞죠? 자, 힘의 합력 달라요. 그죠? 힘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합력이 얼마야? 왼쪽으로 1N 이렇게 된다. 얘는 힘의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 힘의 크기. 자, 일단 이거부터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위로 4N 되니까 얘랑 얘 비교하면 힘의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 얘도 힘의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1번, 3번, 4번, 5번은 힘의 평형, 2번은 평형이 아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다. 됐죠? 자, 26번 문제.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2N과 4N의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대. 그러면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6N이잖아. 방향이 같으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크기를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힘의 뭐다? 평형 상태다라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몇 뉴턴? 왼쪽과 같은 힘의 크기인 6N으로 작용하고 있어야지 평형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27번. A, B가 책장을 양쪽에서 서로 밀고 있는데 책장이 계속 정지해 있대. 정지해 있다는 것은 힘의 평형 상태다. 합력이 0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A는 B보다 더 큰 힘으로 밀고 있다. 아니다. 같은 힘으로 밀고 있는 거야. 같은 힘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자, A와 B는 일직선상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같은 작용선상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요. A와 B가 같은 방향에서 밀어도 같은 방향에서만 밀면은 책장은 계속 정지하는 건 아니지. 움직이겠지. 그지? 같은 방향. 서로 반대 방향에서 밀고 있으니까 정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찾을 수 있겠네. 자, 28번입니다. 한 물체의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평형을 이루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다. 평형을 이루지 않는 까닭입니다. 일단 크기가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해야 돼? 방향이 반대이고 그리고 하나 더 있지. 같은 작용선상에 위치해야 된다. 자, 두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같아.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으니까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아니다 라는 거와 두 힘이 일직선상에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하고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9번. 왼쪽으로 2000N이고요. 오른쪽으로 1500N의 하나의 배가 끌어당기고 있대. 자, B가 끌고 가는 힘은 F, C가 끌고 가는 1500N인데 A의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대. 그러면 왼쪽이 2000이면 오른쪽도 얼마여야 돼? 2000N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B는 얼마 나와야 돼? 오른쪽으로 500N 되겠지. 그래서 F의 크기는 500N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30번.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지하고 있으면 힘의 평형이야. 움직이면 힘의 평형이 아니야. 자, 걸려있다, 놓여있다. 트럼펄린에서 아이가 뛰고 있는 경우는 정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힘의 평형이 아니야. 움직이지 않는다, 가만히 서 있다. 정지하고 있으면 힘의 평형, 움직이면 힘의 평형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힘의 표현과 평형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